아침마다 고소하게 마시던 그 한 잔의 검은콩 음료가 어느 날 내 몸속에서 조용히 돌멩이가 되고 있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아프지도 않았고 불편하지도 않았고 병원에 갈 이유도 없었는데 검사 한 번에 신장결석입니다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그때는 이미 꽤 오래 전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몸에 좋다고 믿었던 음식이 사실은 내 신장을 하루하루 조금씩 지치게 하고 있었다면 이 이야기는 남의 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중년 이후 건강이 방향을 다시 짚어드리는 건강우물입니다. 이 영상은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몸에 좋다는 말만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반복해온 식습관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건강을 어떻게 완전히 갈라놓는지를 차분하지만 분명하게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시면 세 가지를 분명히 얻게 됩니다. 첫째, 왜 검은콩 같은 좋은 음식이 50대 이후에는 신장을 해칠 수 있는지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둘째, 검은콩을 아예 끊지 않고도 신장을 지키며 먹는 현실적인 방법을 알게 됩니다. 셋째, 앞으로 몸에 좋다는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몸 기준으로 음식을 고를 수 있는 판단력이 생깁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 주십시오. 이 작은 선택이 여러분의 내일을 지키는 정보로 다시 돌아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는데 왜 몸이 점점 망가질까? 약은 멀리하고 자연식, 건강식만 먹었는데 왜 병원 갈 일은 오히려 늘어날까? 오늘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검은콩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검은콩과 함께 먹은 음식 그리고 우리 몸이 이미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이후, 6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같은 음식을 처리하지 못합니다. 위산은 줄어들고 신장은 예전만큼 빠르게 걸러내지 못하고 흡수와 배출의 균형은 눈에 띄지 않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몸에 좋다니까라는 이유 하나로 같은 음식을 매일 반복하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몸에 남습니다. 저는 올해 58살 김도현입니다. 25년 넘게 중년과 노년의 식습관 그리고 신장과 대사 건강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은 제가 직접 만났던 한 분의 사례입니다. 72살 김선화 어르신입니다. 이분은 동네에서 유명한 자연주의자였습니다. 약은 가능하면 피하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챙기셨습니다. 특히 머리카락이 빠지는 게 속상해 1년 전부터 매일 아침 검은 콩을 불리고 삶고 갈아 정성껏 한 잔씩 드셨습니다. 우유를 섞어 마신 날도 있었고 김치와 젓갈을 곁들인 식사도 잦았고 소고기 반찬과 함께 드신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러운 옆구리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게 됩니다. 검사 결과는 신장결석 그리고 신장 기능 저하였습니다. 김선화 어르신은 검사지를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몸에 나쁜 건 한 번도 안 먹었다고 생각했어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영상이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궁합으로 먹으면 약이 아니라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부담은 아프기 시작할 때쯤 조용히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검은 콩을 계속 드시고 싶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한 음식 조합과 반대로 검은 콩의 영양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내 이야기처럼 느껴지신다면 지금부터는 끝까지 함께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몸에 좋다는 말은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나 좋다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완전히 다른 조건에서 음식을 받아들입니다. 위산 분비는 절반 가까이 줄어들고 신장은 하루하루 조금씩 역과 능력을 잃어갑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아프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예전 방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과만 마주하게 됩니다. 검은 콩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은 콩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이소플라본, 안토시아닌, 식이섬유까지 노년기에게 필요한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매일 먹어도 괜찮겠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반드시 던져야 합니다. 내 몸이 이걸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상태인가? 검은 콩에는 칼슘, 인, 옥살산 성분이 자연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특정 음식과 함께 들어올 때입니다. 특히 첫 번째 조합, 검은 콩과 우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도 보충하고 고소하니까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몸에서는 이 조합이 전혀 다르게 작동합니다. 우유의 칼슘과 검은 콩의 옥살산이 만나면 몸속에서 결합 물질을 만듭니다. 이 물질은 위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고 장과 신장을 거쳐 배출됩니다. 문제는 신장이 젊지 않다는 점입니다. 역과 속도가 느려진 신장은 이 결합 물질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조금씩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장결석의 씨앗입니다. 처음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소변도 잘 나오고 몸도 괜찮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허리를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가게 됩니다. 김선아 어르신도 바로 이 경우였습니다. 우유가 몸에 좋다길래 같이 갈아 마셨을 뿐인데요. 그 한마디 속에 많은 중년의 식탁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입니다. 검은 콩과 소고기. 이 조합은 의외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단백질의 단백질인데 뭐가 문제냐고 묻습니다. 문제는 흡수입니다. 검은 콩에 들어있는 피트산 성분은 철분과 결합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소고기의 철분이 몸에 들어와야 할 순간 검은 콩이 그 손을 붙잡고 그대로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생깁니다. 고기 잘 먹는데 빈혈 수치가 안 올라가고 기운이 없고 어지럽고 계단이 힘들어집니다. 나는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러지? 이 질문의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조합, 가장 위험하지만 가장 흔한 조합입니다. 검은 콩과 김치, 젓갈 같은 짠 음식입니다. 이 조합은 신장에게 직접적인 부담을 줍니다. 검은 콩의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질소 노폐물이 생기고 짠 음식은 나트륨 배출 부담을 한꺼번에 올립니다. 젊은 신장은 버텨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 신장은 경고 없이 지쳐버립니다. 그래서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신장이 생각보다 많이 약해졌네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비슷한 식사를 매일 반복하고 계신 분이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은 겁주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합을 들으시고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검은 콩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갈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방식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나이입니다. 중년 이후 건강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예전부터 이렇게 먹어왔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몸은 분명히 변했는데 식습관만 그대로라면 언젠가는 균형이 깨집니다. 이쯤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검은 콩을 드시고 나서 이런 신호를 느낀 적 없으십니까? 아침에 먹었는데 오히려 더 더부룩하다. 소변색이 진해진 느낌이 든다. 자꾸 다리가 붓는다. 이유 없이 피로가 오래간다. 이것은 나쁘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금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몸의 신호입니다. 신장은 참는 장기입니다. 간처럼 수치로 바로 드러나지도 않고 위처럼 아프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묵묵히 걸러내고 또 걸러내다가 한계에 다다르면 그제야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신장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몇 년에 걸쳐 쌓인 결과입니다. 김선화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검사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니 결석 하나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조금씩 보였고 사구체 여과율도 이미 정상 범위 아래로 내려와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픈 적이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어요. 바로 이 말이 중년 이후 건강이 함정입니다. 아프지 않다는 것과 괜찮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특히 검은 콩처럼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은 신장 상태에 따라 약이 될 수도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에는 얼마나 좋은 음식인가 보다 얼마나 잘 배출되는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기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할 기준, 바로 속도입니다. 얼마나 자주 먹느냐보다 얼마나 자주 쉬어주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 같은 양, 같은 조합으로 먹는 습관은 신장에게 쉬지 말고 일하라는 신호가 됩니다. 특히 우유, 젓갈, 육류와 같이 반복되면 그 부담은 눈에 보이지 않게 누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권합니다. 검은 콩은 매일의 음식이 아니라 조절해서 먹는 음식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함께 먹는 재료를 신장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바꾸십시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핵심입니다. 검은 콩을 끊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검은 콩을 다시 살리는 방법, 그리고 신장을 지키면서도 근육, 혈당, 소화를 한 번에 챙기는 현실적인 식사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이야기입니다. 그럼 도대체 검은 콩은 무엇과 먹어야 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한 문장으로 드리겠습니다. 검은 콩은 신장을 쉬게 해주는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비로소 보약이 됩니다. 첫 번째 짝꿍은 의외로 아주 익숙한 재료입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완전 단백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장에 부담이 적은 아주 드문 단백질원입니다. 검은 콩의 식물성 단백질과 달걀의 동물성 단백질은 흡수 속도가 다릅니다. 이 차이가 중요합니다. 검은 콩 단백질은 천천히 흡수되고 달걀 단백질은 비교적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오면 신장은 한꺼번에 이를 몰아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달걀 노른자에 들어있는 레시틴 성분은 지방 대사를 도와 검은 콩의 부담을 부드럽게 분산시켜 줍니다. 그래서
검은 콩을 먹고 더부룩했던 분들이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속이 편해졌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선아 어르신도 식단을 바꾸면서 가장 먼저 바꾼 것이 바로 이 조합이었습니다. 검은 콩은 양을 줄이고 삶은 달걀 하나를 함께 드셨습니다. 그 결과 소변 검사 수치가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짝꿍은 현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현미는 소화가 안 된다고 피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양과 상태입니다. 검은 콩과 현미는 같은 식물성 식품이지만 역할이 다릅니다. 검은 콩이 영양을 공급한다면 현미는 노폐물 배출을 도와줍니다. 현미의 식이섬유는 검은 콩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찌꺼기를 장으로 끌어당깁니다. 이 덕분에 신장이 처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포인트는 현미를 많이 먹는 게 아닙니다. 밥 한 공기 중 현미 비율을 3분의 1 정도로만 섞어도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장도 부담 없고 혈당도 안정되고 신장도 훨씬 편해집니다. 세 번째 짝꿍은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재료입니다. 바로 식초입니다. 식초라고 하면 위에 자극적이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소량의 식초는 오히려 위산을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중년 이후 위산이 줄어든 상태에서는 단백질 분해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때 식초 한두 방울은 위산의 일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됩니다. 검은 콩을 식초와 함께 먹으면 단백질 분해가 조금 더 완만하게 진행되고 신장으로 넘어가는 부담 물질이 줄어듭니다. 중요한 것은 맛이 날 정도가 아니라 느껴지지 않을 정도입니다. 콩을 무치거나 밥에 섞을 때 식초를 아주 소량만 사용해 보십시오.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장을 일하게 만들지 않고 신장을 도와준다는 점입니다. 검은 콩은 혼자서는 힘이 센 음식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괜찮았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몸에는 균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먹어야 하나라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식탁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겠는데 막상 먹으려면 헷갈려요. 그래서 오늘은 아주 단순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검은 콩을 드실 때 기억해야 할 원칙은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양을 줄이고 빈도를 늘리지 마십시오. 중년 이후에는 많이 먹는 것보다 자주 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은 콩을 매일 드시던 분이라면 주 3, 4회로만 줄여 보십시오. 한 잔 가득이 아니라 작은 컵 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변화 하나만으로도 신장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둘째, 혼자 먹지 말고 항상 짝을 지어 주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달걀, 현미, 식초 중 하나만 있어도 좋습니다. 검은 콩만 단독으로 마시는 습관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검은 콩 두유를 드신다면 그날은 젓갈이나 김치 양을 의식적으로 줄이십시오. 이 작은 조절이 신장을 살립니다. 셋째, 아침 공복은 피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검은 콩 음료를 드십니다. 하지만 공복 상태에서는 위산도 적고 흡수와 배출의 균형이 가장 불안정합니다. 이때 단백질이 들어오면 신장은 갑자기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침이라면
밥 몇 숟갈 또는 삶은 달걀 반 개라도 먼저 드신 후 검은 콩을 드십시오. 이 순서 하나로 몸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김선아 어르신도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셨습니다. 약을 바꾼 것도 아니고 검사를 늘린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먹는 방식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신장 결석은 더 이상 커지지 않았고 소변 검사 수치도 안정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어르신이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몸이 덜 무거워요. 소변색이 예전보다 맑아졌어요. 이것이 바로 몸이 보내는 가장 정직한 신호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이야기를 덧붙이겠습니다. 검은 콩을 먹으면서 물을 적게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콩 먹었으니까 괜찮겠지? 아닙니다. 단백질 대사가 일어나는 날에는 평소보다 물을 조금 더 드셔야 합니다. 억지로 많이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소변색이 연한 노란색을 유지하도록만 의식하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신장이 괜찮다는 가장 간단한 신호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검은 콩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무작정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결국 문제는 검은 콩이 아니라 내가 나를 너무 예전 기준으로 대하고 있었구나.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본질은 특정 음식 하나가 아닙니다. 몸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몸에 좋다더라. 누가 먹고 좋아졌더라. 자연식은 무조건 안전하더라. 하지만 중년 이후의 몸은 정보보다 맥락이 중요합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누구와 함께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자주 먹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검은 콩은 그 사실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음식일 뿐입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나는 원래 신장이 약했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타고난 신장 질환보다 생활 속 작은 부담의 반복이 훨씬 더 큰 원인입니다. 매일은 아니지만 자주 반복된 조합, 아프지는 않았지만 계속된 무리, 괜찮다고 넘겼던 신호들, 이것들이 10년, 15년을 거치며 신장을 조용히 지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저는 중년 이후 건강 상담을 할 때 이 말을 가장 먼저 드립니다. 지금 아프지 않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신장은 한번 크게 망가지면 되돌리기 어렵지만 부담을 줄여주면 회복의 여지는 생각보다 큽니다. 김선아 어르신의 경우도 완전히 원래 상태로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빠지지 않았고 생활에 지장이 없을 만큼 안정되었습니다. 이 차이는 아주 큽니다. 노후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는 완벽한 수치가 아닙니다. 덜 아픈 삶, 의존하지 않는 삶, 내 일상을 내가 유지할 수 있는 삶입니다. 검은 콩을 아예 끊는 선택은 지혜가 아닙니다. 검은 콩을 내 몸의 상태에 맞게 다시 배치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 반복되는 음식이 있습니까? 늘 함께 올라오는 반찬이 있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먹고 있는 조합이 있습니까? 그중 하나만 바꿔도 몸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중년 이후 건강은 대단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조절, 아주 사소한 선택, 아주 현실적인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검은콩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말은 이 한 문장입니다. 좋은 음식은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맞게 먹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의 끝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고소하게 마시던 검은콩 한 잔, 몸에 좋다고 믿었던 그 습관이 왜 어떤 분에게는 신장을 괴롭히는 결과로 이어졌을까요? 답은 하나였습니다. 음식은 죄가 없고 문제는 나와 맞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검은콩은 분명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중년 이후의 몸은 젊을 때와 같지 않습니다. 위산은 줄고 배출 속도는 느려지고 신장은 예전처럼 무리하지 못합니다. 그런 몸에 매일 같은 양, 같은 조합, 같은 시간으로 좋은 음식만 밀어 넣는다면 그 결과는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옵니다.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검은콩을 우유, 젓갈, 과도한 육류와 함께 먹는 습관은 이제 멈추셔야 합니다. 둘째, 검은콩은 달걀, 현미, 식초처럼 신장을 도와주는 음식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셋째, 매일이 아니라 조절해서 공복이 아니라 준비된 상태에서 드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만 지켜도 검은콩은 부담이 아니라 다시 보약이 됩니다. 김선아 어르신은 이 선택 하나로 삶이 달라졌습니다. 병원에 덜 가게 되었고 아침이 가벼워졌고 무엇보다 내가 아직 내 몸을 지킬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이 확신은 어떤 약보다 강합니다. 노후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이 아니라 체념입니다. 이 나이에 뭐 어쩌겠어. 다들 이 정도는 아프지. 이 생각이 몸을 더 빨리 무너뜨립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다른 선택을 하신 겁니다. 몸을 다시 살피고 식탁을 다시 생각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조금 더 덜 아프게 살아보겠다고 결심하신 겁니다. 그 선택을 저는 진심으로 존중합니다. 이 채널 건강우물은 앞으로도 중년 이후의 몸을 겁주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지키는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릴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더 많은 분들이 내일을 지키는 물이 됩니다. 지금까지 건강우물이었습니다.